오늘은 실질적인 카메라 조작 및 그거를 이제 잘 찍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오늘 인터뷰 지난번에 우리가 기획했던 영상에 대한 인터뷰를 직접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예, 안녕하세요. DSLR 이거 카메라를 사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혹시? DSLR이 옛날에 저는 사진기. EOS 5 그때 EOS 5 한번 사갖고 예. 지금은 팔았거든요. 아, 왜 파셨어요? 사진 촬영과 분들하고 EOS 5 한번 샀다가 예. 팔았어요. 어? 삼촌이 안 보여줘. 삼촌이. 그 영화 감독이신데 어, 어. 그 제가 비행을 배워봤는데 네. 아직까지 많이 못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그 카메라가 디지털이죠? 이거는 디지털이죠. 그때는 필름이었어요. 네. 저는 필름 카메라. 요새도 필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감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들도 이제 거의 안 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사실 더 편한 그 것들이 편하기보다는 사실 4K가 구체적으로 예 4K가 뭐예요, 선생님? 그냥 화면 사이즈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19 우리가 TV에서 보는 화면 사이즈가 1920 그리고 1080 그 화면 크기거든요, 사이즈가. 그게 이제 4배에 더 크게 찍히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그래서 이렇게 그 화질이 더 좋게 나오나 이럴 수도 있어요. 화질이 좋기도, 근데 그걸로 4K로 화질 4K 뭐 예, 예.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4K라고 해갖고 올려놓은 영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질이 일단 좋은 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큰 사이즈로 그렇더라고요. 화질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 큰 사이즈로, 그러니까 그게 픽셀 뭐 그 차이인데, 화질이 좋은 거는 좋기도 좋지만 이제 화면이 크게 찍힌 거잖아요. 더 큰 화면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거고, 그 선명하게 화질 좋게. 그리고 그 이제 그 4K로 촬영을 해도 우리 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편집할 때도 4K로 촬영을 하는 해야, 그리고 이제 그 최종 완성본까지 4K로 만들어야 이제 그 큰 화면으로 나오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다른 수업에서 지금 그때 나온 강사 선생님이 네. 4K를 많이 해주셔서 4K로 선생님은 어떠신가? 저는 이제 4K 아직까지 4K로 제작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러려면 이제 그 제작하는 환경이나 그 시스템이 전부 다 이제 4K 편집까지 다 이루어져야, 그리고 이제 보는 이 TV까지 4K용 TV로 봐야 그게 이제 4K 효과가 있는데, 네, 유튜브에서 4K로 찍은 걸 갖다 이렇게 올리는 거. 근데 아직도 유튜브에서는 4K로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1980 HD 사이즈 화면이 많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4K로 촬영을 하고, 필요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제작 규모가 되면 그렇게 4K 촬영을 하면 좋죠, 좋은 거는. 근데 아직도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화질보다는 사실 기획력 있는 영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4K가 촬영을 안 하더라도 좀 더, 그러니까 HD 화면 송출을 해도 이제 그 괜찮다 생각을 하고, 촬영을 4K로 촬영을 하고 촬영할 때는, 네. 그러면 이제 더 우리가 편집하는 일반적인 이 정도 화면이라고 하면 네.
그 이제 촬영한 거는 이제 이 정도 크기, 더 크게 촬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편집을 할 때 이제 그 화면을 더 자유롭게 이렇게 그런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에서 편집할 때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이제 진짜 좀 광고나 이제 그 좀 규모가 이 제작 환경이 갖춰지면 4K로 촬영, 이만한 화면에 촬영한 거를 또 이만한 화면에 편집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송출도 이제 4K로 송출을 하는 거죠. 방송 내보내는 것도. 그게 하나가 다 일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제작 규모, 제작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4K 촬영용 카메라도 비싸고, 편집하는 그 컴퓨터, 4K용 파일을 편집할 때도 그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드는 건데, 그게 이제 계속 간소화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 그 편집할 때도 많이 이제 버거운 거죠. 일반적인 컴퓨터로 이제 편집하기 할 수가 없으니. 선생님은 작업을 또 이제 그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4K용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예 그 정도 규모로 이제 제작을 하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작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저희 같이 일반 개인들이 4K용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올리려고 할 때 이게 굳이 왜 4K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전 수업 때 제가 네. 4K 얘기를 갖다 많이 수업을 들으면서 해서 음. 그냥 4K가 그냥 선생님이 일본적인 말씀하신 그 복잡한 줄도 모르고 당연히 뭐 요새는 트렌드가 4K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슈죠, 그냥 사람들. 근데 이제 HD로 찍어도 화질이 좋은 것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제가 말했던 4K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4K용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만든 콘텐츠라기보다도 며칠 전에 저 유튜브에서 어떤 4K용 아예 그냥 대문자만 하게 4K 이제 그 동영상 올리고 봤는데 너무 진짜 요새 올레드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작을 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우리들이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인터뷰형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상황에 어떤 비 오는 이렇게 어떤 거리를 갖다가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촬영들은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좋은 TV가 나오는 만큼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작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계속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같은 유튜브 채널 그 플랫폼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4K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왜 그냥 일반적인 뭐 그런 화면 색감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어쨌든 4K를 촬영을 하면 좋지만 아직 방송 내보내는 것까지는 4K로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된다 주의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더 이제 HD 우리 그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보지 그거를 4K용 찾아서 보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저는 이제 4K보다는 이제 계속 말하는 기획용. 4K 없던데 그 설정해 보면 4K용으로 찍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있죠. 그러니까 4K로 찍었는데 송출은 사실 그렇게 화질이 좋게끔 보여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뭐 우리 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사실 이제 4K로 촬영을 하겠다, 4K용 영상을 만들겠다 하면은 이제 제작비가 많이 들 수도 있으니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예전에 이제 돈을 더 이제 불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였죠, 사실은. 근데 이제 내 개인적인 유튜브를 만들겠다고 하면 HD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면 사이즈 핸드폰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4K가 촬영이 되죠. 그리고 이제 편집할 때도 4K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 근데 그거를 이제 송출해서 보여준다고 한들 보셨던 것처럼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 4K용으로 해갖고 이렇게 그 유튜브에도 그렇게 잘 올린 사람은 뭘 거기다가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런 화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화면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작하는 그 방식, 그게 그 용도로 이제 제작한 거고 할 거고.
그러니까 개인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4K용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4K용으로 작업을 할 여건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HD로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저는. 선생님, 저는 사실 음. DSLR을 직접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예.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고 예, 예.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워낙 아이폰이든 핸드폰이든 이런 걸로 거의 찍는 시 그렇죠, 상황이죠. 예. 감독들도 아이폰 새로 나온 그걸로 예, 영화 예. 하나씩 찍듯이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런 거를 알아두는 기본 베이스로는 뭐안 쓰더라도 앞으로 DSLR 예. 카메라 안 쓰더라도 예, 예.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예. 좀 어떤가요? 이게 다 베이스가 돼서 또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걸로 저는 뭐 앞으로 사실 뭐 세상 살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장비라는 거를 이게 다 상충돼서 서로 이렇게 돼서 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촬영에 대한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 핸드폰에도 그러니까 촬영에 대한 기본 개념 원리를 갖고 이제 제작 촬영을 하면은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화면이 안 나오죠. 일단은 그 이 카메라를 어느 정도로 사용을 해보셨었는지 아예 안 해봤을 것 같고 다 경험은 살짝 있는데 처음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촬영하는 엄청 큰 건 봤어요. 큰 거는 없다고? 봤어요. 아, 큰 거는 봤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카메라 조작에 필요한 3요소부터 조작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카메라를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부터 이제 알려드린다고 하면 이제 필요한 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고민되는 거는 이 핸드폰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DSLR로 기준으로 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하더라도 DSLR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촬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 필믹이라고 하는 어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필믹이라는 이 어플을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유료여가지고 만 얼마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어플을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고 DSLR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어플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제 카메라가 이 핸드폰이 이게 세븐이에요. 아직 세븐이 아직 그렇게 좋은 화질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이 어플을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 가지 그 DSLR처럼 조작이 가능한, 그러니까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들어가면 이 설정 화면 해상 이제 이 DSLR이든 핸드폰이 모든 처음 해줘야 되는 거는 이 해상도 설정이거든요. 해상도에서 아까 말한 그 HD 지금 여기에 보시면 HD로 촬영을 할 건지 아니면 이 4K로 촬영을 할 건지의 차이인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HD로 찍었을 때와 4K로 찍었을 때와 핸드폰이니까 화질 차이가 있으세요? 4K로 찍는다고 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쵸? 이건 그러니까 여기 핸드폰 자체 내에 있는 걸로 4K로 찍는다고 해가지고 화질이 다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4K 그냥 개념은 그냥 화면 사이즈라고 핸드폰에서 갖고 있는 화면 사이즈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한 HD 그냥 이 정도 화면 크기와 아무튼 그 화면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촬영을 할 거는 어쨌든 그냥 이제 HD 화질로 1080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그러니까 그 해상도, 내가 어떤 4K로 촬영할 건지 HD로 촬영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프레임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영상으로 보여주게 될지 할지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24프레임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가장 우리 눈과 똑같이 보이는 거는 60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프레임 1초에 60장. 그게 이제 스포츠 중계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축구 중계 촬영 같은 거를 이제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60프레임으로 편집을 해서 이 파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촬영하는 과정과 편집하는 과정과 이 송출하는 과정, 이 세 가지 항목이 맞아야만 그대로 이제 60프레임대로 이제 편집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30프레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보는 그 예능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30프레임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요. 24프레임은 영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1초에 120장을 영상을 사진을 나열을 함으로써 이제 더 이제 그 고속 촬영 뭐 이런 용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해상도와 프레임을 가장 먼저 설정을 해주고 나서 이제 이 화면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청 울렁울렁거리죠. 이게 1초에 60장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어디 거치를 그리고 이제 화면을 얼마나 잘 찍을지, 그러니까 화질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이제 설정 방법은, 이제 우리 기본 이 저장하는 매체에 대한 설정을 했다고 하면 화질이 좋게끔 찍게끔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리개, 셔터, ISO 이거에 대한 개념들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함인데,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1920, 1080 그냥 화면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설정을 카메라 세팅을 했다고 하면 이제 조리개에 대한 그 화면 설명인데, 조리개는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카메라 본체에 대한 설정을 했다고 하면 이 렌즈를 각 렌즈에 대한 이제 조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조리개는 그냥 카메라 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메라를 눈을 크게 뜰수록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더 눈을 쪼일수록 더 어두워지는 건데, 그 개념에서 어두워질수록 이제 눈을 쪼일수록 더 전체적인 화면이 조리개가 맞게끔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웃포커스와 펜포커스라는 개념인데, 핸드폰에서도 똑같이 조리개를, 그러니까 이제 조리개를 키울수록 밝아지는 대신 밝아지고 이제 어두워지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더 카메라를 여기서 이제 돌려서 한번 해보니까 선생님 얘기하신 거대로 조리개를 조절해야지 막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건 카메라의 어디에서 조리개를 조절하는 거지? 뭐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데, 카메라에서
아까 말한 그 모여가지고 이거를 조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 카메라를 한번 아예 다 그냥 가까이 오셔가지고요. 딴 것보다 그냥 직접 만져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적인 그 상태잖아요. 그죠? 여기서 메뉴에서 파일 형식, 화면 사이즈, 그리고 녹화 설정. 파일 형식에서 이제 HD와 4K가 있는데 HD로 설정을 하고 녹화 설정에서 60프레임, 30프레임, 24프레임, 120프레임 이런 설정들이 있잖아요. 60프레임 같다니. 예? 60프레임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어떤 50M, 25M. 용량 얼마만큼 데이터를 더 할 거 이게 압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화 설정이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말한 그 한 영상은 사진의 그냥 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60장, 30장, 24장, 120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초에 찍히는 게요. 근데 이제 그런 고화질로 사진일수록 용량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찍는 차칵차칵 찍는 사진들이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지는 거니까 그만큼 용량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용량이 계속 커질 수 있으니 압축을 하는 거죠. 용량을 압축. 그래서 이제 그 용량의 압축을 이제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더 많은 풍부한 데이터가 있는 거고 사실 이제 더 이제 좀 더 압축률이 더 높은 거. 그러니까 더 용량을 찍을 수 있는 용량이 덜 적게 들어가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데이터.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막 얘기하는 거를 찍을 때는 그럼 30프레임에 뭐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30프레임이요. 그냥 용량 최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용량이 클수록 데이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라는 것 한 장에 찍힌 그 사진의 색 정보가 이제 풍부한 거죠. 데이터가 있음으로써 그 색을 이제 보정을 함으로써 만약에 유튜브 찍으려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유튜브용이라고 하면 그 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60프레임의 그 촬영을 했을 때 아까 말한 그런 리얼하게 우리가 보는 눈처럼 보이는 거와 24프레임으로 보이는 거는 어쨌든 조금 더 압축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그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이제 그런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 사항인데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실 유튜브에서는 일반인들은 다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30프레임으로 해도 되던데. 그러니까요. 30프레임이 가장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예능이나 TV 화면이 30프레임이고 왜냐면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딱 그거를 해놓고 하는 게 제일 한번 나은 만져봐. 것 같아요. 설정을 해놓은 게 그러니까 30프레임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핸드폰에서도 다 그 핸드폰에 지금 켜서 보시면은 설정에 30프레임이 딱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좀 풍부하게 전문적으로 느끼고 싶으면 60프레임에다가 뭐 120프레임에다 해서 하면 좀 색이 풍부하다. 아니, 색이 풍부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찍히니까 네, 많이 제가 다음 주에는 제 컴퓨터를 갖고 와서 우리가 찍은 거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편집까지는 조금 힘들어서 그러니까 30프레임은 아까 말한 대로 30프레임의 편집을 할 때 30프레임으로 송출을 했으면 그 느낌이 나오는 건데 이제 내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사실 4K에 60프레임 4K로 60장의 사진을 나열을 하고 그 편집을 24프레임 이게 되게 복잡할 텐데 그러니까 편집할 때는 이제 24프레임으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 60장이 24장으로 이제 압축해서 이제 편집기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1초에는 어쨌든 이제 내가 60장처럼 찍었는데 60장을 찍었는데 1초에 편집할 때는 그거를 더 이제 24장을 해야 되니까 더 이제 그 한 클립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작이 더 이제 풍부하게 움직임을 제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빠르게도 이거를 더 천천히도 그거를 부드럽게 보여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신 대로 네. 제가 선호하는 거는 그냥 24프레임으로 송출해서 또 내보내는 거. 네, 그거를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거를 편집할 때 24프레임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거를 통일 30프레임, 30프레임, 30프레임으로 내보낸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편집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하세요? 저는 이제 파이널 컷 프로. 근데 이게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도 이게 사실 저도 어저께 또 그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거든요.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가 한 6대가 있는데 이거를 그 카메라 다양한 카메라들을 어떻게 다 통일을 하는지 그게 이 지금 카메라 설정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제작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다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파일 형식과 녹화 설정을 해줬다고 하면 이제 조리개 설정. 요걸로 조정하시는 그러니까 이 다이얼이 순간적으로 막 보니까 C1, C2는 뭐지? 그다음에 막 이게 이거 사용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우리가 설정. 그래서 여기 전면 기본 세팅 보면 이제 앞에 이 전면이 다이얼이고 나중에 TV를 2개를 써야 되겠구나. 예. 전면에 있는 게 조리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걸로 조리개 이 눈 크기를 계속 조절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조리개 이걸로. 그리고 이것도 카메라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돌리는 역할이 조리개 셔터 ISO를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면으로 조리개를 설정을 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후면이 셔터. 그리고 이 가운데가 ISO. 그리고 C1이 화이트 밸런스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리개라는 개념 자체가 눈 크기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조리개를 통해 이제 그 차이를 이제 영상으로 본다면 이거 다 보셨죠, 근데? 그렇죠? 다 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보면 조리개가 더 밝아질수록 이 포커스 뒷 배경이 이제 더 선명하게 보인다거든요. 일단 그냥 빨리빨리 좀 다 보셨던 거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리개를 조절을 하면 이게 점점 구멍이 커질수록 어두워지는 대신 그래서 ISO를 이제 높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셔터 스피드는 1초에 그거를 얼마만큼 저장을 할 건지 그 기록.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에서는 찰칵하는 그거라고 하면 영상에서는 이 그 찰칵하는 게 열려 있거든요. 그 판이 열려 있는 대신 그걸 얼마만큼 기록하는지에 대한 셔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셔터를 빨리 높일수록 이제 순간적인 포착할 수가 있고, 뭐 낮을수록 이제 그 움직임의 모션을 담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그 차이점인데 이것도 그냥 제가 자료를 그냥 보여내 드리는 걸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셔터 스피드 말고 이제 ISO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찍혀 있는 거를 얼마만큼 빛의 그 양을 더 임의로 이제 키워줌으로써 이제 더